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미성년자 정여 독이 아닌 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수년째 급증하는 미성년자 정여 이수를 연달아 쏟아내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런 정여가 자녀에게 독이 아닌 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먼 훗날의 상속보다는 정예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정여 증가는 단연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10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정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성년자들에게 정해둔 총 재산 가액은 1조 2,500억 원으로 2016년 6,800억 원 대비 83% 증가하였고 관련 정여세는 2,250억 원에서 2,700억 원으로 117% 늘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6년 1,891명에서 2018년 2,684명으로 이들이 낸 부동산 임대소득은 380억 원에서 548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돌아간 배당 소득 규모는 4년 새 2배가 늘었습니다. 미성년자 한 사람이 받는 배당 소득은 2018년 기준 145만 원에 달하였고 특히 돌이 지나지 않아 영세 아이들은 1인당 평균 2,904만 원씩 배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항자 의원이 10월 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 소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배당 소득은 2,647억 원으로 2014년 대비 114% 급증하였습니다. 배당 소득을 받는 미성년자는 2018년 18만 2천 명에서 2014년 16만 5천 명 보다 10% 늘었습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배당을 받는 영세 주주는 2014년 155명에서 2018년 373명으로 4년 만에 1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영세 주주는 배당 소득은 같은 기간에 2억 5,300만 원에서 10억 9,800만 원으로 4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의 배당 소득 증가는 늘어난 조기 정여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의 상속과 정여에 관한 과세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국세청은 꼼꼼하게 관찰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정여 부작용 막으려면 이처럼 미성년자들을 위한 정여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은 상당수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세금 부담의 증가를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정식 센터장은 최근에 부동산 보유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려 상담이 많다면, 특히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수 있는 대안들이 막히면 정려를 택한다는 사례가 늘었다며, 지난 7월에 부동산 정려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정려에 따른 취득세 변경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서건석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보유 비용이 증가하고 매도 조건 등이 쉽지 않아 자연스럽게 정려가 이어지는 것 같다며, 실제로 미성년자의 정려는 자산을 이어주는 향후 절세의 근거가 되고 자산 증대에 도움이 된다며, 정기적으로 상속재산을 상속 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자산 가치를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과세를 낮추기 위해 매각보다 정려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주의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절세 효과만을 고려 무분별하게 이런 정려를 할 경우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 센터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려가 증가하는 현상은 다분히 정책 변화에 따른 절세 효과만 따져서 정려 시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즉 재산을 받을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분히 자녀의 재무적 상황, 재산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채 정려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재산을 물려받아 우리의 사회 통념상 평균 노력 없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삶의 노력과 사회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조차 극복할 여지가 없어지는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려가 자녀의 경제활동의 밑거름이 되면 절세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덜컥 큰 재산이 생김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이 떨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지혜라고 생각했던 정려가 자녀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려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땀과 노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고 오랫동안 재산이 지켜지거나 삶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재물 관리에 대한 지혜만큼이나 인성 교육도 중요합니다. 자본력이 소유나 결정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결여된다면 물질주의의 자본력만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은 사용하는 것에 따라 좋은 것도 도구일 뿐이고, 이를 행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한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서 대표는 재산 정시에도 부모의 일방적인 절세 실행이 아닌 왜 하는지, 어떻게 키워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자녀의 삶의 영향을 가지는 재산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미래의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정려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관리함으로써 보다 숫자보다는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바닷속의 빙산 무게처럼 상속의 가치를 확대되고 중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건석 대표가 제안하는 자녀 경제교육 8개명, 평소 돈을 벌게 해서 돈의 가치를 인식시킨다. 두 번째, 풍족은 건물 적절하게 조정. 세 번째, 기부와 이타적인 역할이 경제력. 네 번째, 경제를 이해하는 금융 지식. 다섯 번째, 부동산 관리 방법 이해와 관리 능력. 여섯 번째, 주기적으로 정려한 자산의 평가 및 이후 관리 방향 체크. 일곱 번째, 자녀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여덟 번째, 기업이